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거부하고 오직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슬람 테러 단체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생활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는 하마스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마스의 인질로 남아서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부추기기 위해 주로 민간인들의 생활 공간인 학교, 병원, 아파트 등에 로켓을 배치하여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유도하고 민간인 희생자들을 양산시킵니다. 국제사회에 강자인 이스라엘이 약자인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에는 그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직접 납치하여 인질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폭력과 살인 등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001년에 발생했던 9.11 테러 이후 이슬람권에서 행한 가장 큰 규모의 테러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기에 이슬람을 진정으로 믿을수록 그 추종자들이 더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일까요? 먼저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는 달신을 믿으며 인간은 알라에게 복종하기 위해 창조된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슬림, 복종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함마드 당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중 가장 강력한 신이 달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슬람이 아브라함 종교의 일종이니 하는 말은 거짓이며 이슬람은 유대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달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은 행위 구원의 종교입니다. 선행을 많이 쌓아야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5기둥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기도, 자선, 라마단, 금식 그리고 평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100% 천국행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100% 천국행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지하드입니다.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고 알라를 위해 순교하는 것 말입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서슴없이 감행하는 이들의 믿음에는 지하드를 통해 확실하게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슬람의 꾸란 자체가 거짓과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알라 신이 다스리는 이슬람 신정국가라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과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소교리 또는 대체교리라는 것을 통해 평화를 말하던 꾸란의 앞부분이 이슬람의 세력이 강력해지면서 대부분 전쟁을 장려하는 뒷부분에 의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슬람은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신념에서 그리고 이 땅에 알라 신의 방식으로 통치되는 친정국가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두고 하마스를 두둔하는 대부분의 세력이 좌파 세력입니다. 미국에서는 스스로를 훈련된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는 BLM 추종자들, 한국에서는 좌파 노동계,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이 하마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대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짓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법원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과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교리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응징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이슬람이 한 나라에서 세력을 형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이민과 난민으로 인구의 5% 이상이 무슬림이 되면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슬림 공동체가 생기면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법으로 자체적인 규율을 잡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꾸란에서는 한 남자에게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남편에게는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넓은 품은 이런 이슬람도 기꺼이 받아들여 용광로의 쇳물처럼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유럽에서 보듯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구 대현동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반대한 이유도 그보다 앞서 500명이나 되는 예멘의 건장한 무슬림 남성들이 한꺼번에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던 사람들도 이런 이슬람의 무서운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자 우리 정부에서는 이민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하거나 영주권을 주어 가족도 초청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거나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일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어떤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대부분 이슬람 국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이라고 하면 중동 지역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네팔, 인도, 중앙아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무슬림 인구가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자유의 넓은 품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채 무슬림 인구가 늘어난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의 이름 중 가장 많은 것이 무함마드가 되는 날이 곧 닥쳐올 것입니다. 과연 이슬람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무늬만 무슬림인 대부분의 이슬람 신자들과는 적절히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들어온 무슬림들이 진심으로 이슬람의 교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한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